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 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새로운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얘기는 이재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리짜이밍이죠. 현재 리짜이밍은 중국에서 온 추노들에게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추노들에게 쫓기다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경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을 제거하라는 임무를 하달했는데 그 중차대한 임무 수행을 실패를 했어요. 지금 임무 수행 실패를 한 이재명이 과연 그냥 넘어갈까요? 지금 은밀한 처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북한의 백두 혈통의 사교 독재 체제, 그 다음에 예수회, 바티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민주당 내부,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팀들, 이들 모두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나만 제거해버리면 대장동 팀도 논하는 장사가 되고 민주당도 450억 안 갚아도 되니까 또 남는 장사가 되고 다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명아, 너 하나 좀 가져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러시아산 권총이 들어와서 자기를 제거한다 그러는데 재명이가 가야 될 때는 러시아산 총으로 한 방 맞고 이 두개골이 깨지는 이런 게 아니고 어딜 가야 되죠? 맞아요. 엘살바도를 가야 됩니다. 아니면 관타나모는 너무 호텔이 좋다 그러니까 엘살바도를 가서 전기의자도 타고 뭐 재미난 놀이기구가 많으니까 그걸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헌재의 이야기와 함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방향,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왜 희망 고문을 합니까? 라고 반감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위대한 언론사, 위대한 잘난 언론사 출신 기자들은 다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는데 니까지 놈은 언론사 출신도 아닌 것이 뭐길래 이따위 소리를 하냐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제가 오히려 여쭤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고 감히 간 크게 말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충근 교수님하고 강미연 교수님 두 분밖에 없는데 나 말고는 누가 간 크게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하게 된다고 미리부터 얘기한 사람 또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8대0 각하됩니다. 기각도 아니고 각하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왜? 당연한 합리적인 추론이죠, 이거는. 네? 저는 KBS, MBC 기자 출신도 아니잖아요. 기자님들 보시기야 신문사도 아닌데 저까지 거를 기자라고 평가 누가 하겠습니까? 많은. 그렇더라도 그거 사실 기자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3대, 조중동 하지만 그 조중동이라는 게 뭐야? 방씨, 홍씨, 김씨 집에 노비들 아니야. 언론이야, 그게? 내 말 틀렸어요? 아니, 조중동이 제일 우리나라의 대표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야? 그 개인 회사의 사주 회장님의 노비들 아니야. 그 회장님 원하는 입맛대로 기사 쓰고 그 앞에서 술 따라지면 아우 녜녜녜녜 이러고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러고 술잔 받던 놈들이 그런 놈들 아니야? 그런 애들이 지금 논소리 안 하고 주피라고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정통이고 뭐가 진짜인데, 예?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 애들이 8대0 각하를 안 하면 걔네가 죽어 이제. 어?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내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 자, 지금 만약에 탄핵 인용을 하잖아? 탄핵 인용에도 표를 던져요. 그럼 그 헌법재판관한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국에서 야, 너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자구나. 너 금융제재를 걸어야 되겠다. 개인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어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되죠?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알거지가 되겠지. 결론은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배야, 정미야, 너네들 말이야. 경미 너도 그러고 너희들 알거지 되고 싶으면 한번 인용에다가 한번 걸어봐. 걸어보라고. 어? 미국에 의해서 금융제재 걸리면 휴대폰 요금 결제가 될 것 같아요? 체크카드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죽는 날까지 돈 싸들고 다니면서 현금만 써야 돼. 응? 집을 사려고 해도 여행용 캐리어에다가 가방에다 현금 잔뜩 넣고 가서 집을 사도. 응? 그럼 그렇게 들고 다니면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자,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 인출 잘 되겠습니까? 왜 가져갑니까? 왜 현찰이 이렇게 많이 갑니까? 이렇게 하겠죠. 인생이 즐거워질 거예요. 결국 인생이 땡 하고 종결되는 겁니다. 삶이 끝나게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미 대사관권이 아니라 대사가 살고 있는 대사관저에 담타 넘어 들어가서 방화를 하려고 했던 방화 테러범 누구죠? 정청래. 이 자식은 말이야. 지금 얘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좀 되어 있어요. 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행한 사람이죠. 응? 사람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한 괴뢰도당의 지령을 받고 민주당 아이들이 만들었던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수처죠. 그래서 이 공수처를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으로 납치하고 감금했죠. 자, 이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전체는 북한 공산주의 테러 집단과 아주 긴밀하게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 진보당 역시 마찬가지로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나 민주당 아이들이 하고 있는 짓은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휘하고 있는 미 합중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모든 이런 좌파 좌익의 야당의 정치인, 보좌관, 당협위원장, 당직자들은 제1순위로 인터폴의 테러 단체 수개로 지정이 되고 체포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당, 조국혁신당들의 당원들 역시 무더기로 테러 단체의 가담자로서 낙인이 찍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체포령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볼만하겠죠?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금융제재를 걸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도 판다거나 구매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비, 후원금도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비 통장이나 후원금 통장에 자동으로 돈이 나가게끔 인출을 걸어놓은 사람들도 자동으로 본인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입금이 되는 순간 바로 입금이 되자마자 테러 단체를 후원한 계좌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후원자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금융 계좌가 자동적으로 동결이 됩니다.
아름다운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당원과 후원자들은 자동적으로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알거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금융치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의 모든 금융계좌도 동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금융계좌가 동결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보좌관, 당협위원장, 당직자들 모두가 테러단체 수괴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들의 금융계좌도 자동으로 동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돈거래를 하거나 용돈을 붙이거나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금융제재, 금융치료가 확정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조금만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든 금융계좌가 동시다발적으로 정비가 되게 되면 그들은 휴대폰 결제도 못하게 되고 체크카드 사용도 못하게 됩니다. 오직 현금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알거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해외에 빼돌려 놓은 자산이 있다 할 경우도 모두 동결이 되고 그들 가족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면 테러단체 가담자의 가족으로 인식이 되어 관타나모로 끌려가서 혹독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관타나모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아주 아열대성 기후를 띠고 있는 아주 안락한 호텔입니다. 쿠바에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체포가 되거나 감옥에 가서 고문을 받고 또 현장에서 어떤 경우는 사살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만간에 북한이 붕괴돼서 끝장이 날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무너질 경우 북한 지역 형무소, 개천 수용소, 요독 수용소 많아요. 그런 곳곳의 형무소에 약 200만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모두 거기 가게 되겠죠. 참고로 체중 90kg 나가던 사람도 개천 수용소 가면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40에서 45kg대로 쭉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가보시면 알 거예요. 한번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 현재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이 된다. 그럼 전부 다 감옥에 쳐놓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언지를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난 3월 10일 이 겁에 질린 여야 의원들 162명, 정확하게 162명이 한미의원연맹에 가입을 했어요. 내가 그 사진을 봤더니 웃기지도 않아. 우원식이도 있고 정동영이도 있고 이현주도 있고 심지어 박선원이도 있어. 뒤에 봤더니 이준떡이도 있어. 그 다음에 친중이 유명 권영세도 들어가 있어. 야, 도대체 말이야. 국회의원들이 162명이나 한미의원연맹에 가입한 이 꼬라지를 보니까 맞아. 그 천하의 박쥐 있잖아. 조경태가 정동영이하고 공동의장으로 돼 있더라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의원연맹에 가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 애들이 북한 비핵화가 명시되어 있는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에도 서명을 했어요. 얘들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국이라 하면 개거품 물고 폄하하는 이런 애들이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에 서명을 해. 아니 이현주 같은 애들이 서명을 했어. 이준석이도 서명하고. 참나. 그러면 이 정도면 무슨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충성맹세한 거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지금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에 이렇게 서명한 이런 애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앞으로 8대 0으로
각하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홍장원이, 박선원이, 김병주, 정청래, 정동영 뭐 이런 등등 이런 몇 명을 희생제물로 미국에 바쳐버리고 우리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합의가 끝났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암살 위협에 지금 벌벌벌벌 떨고 지금 오줌을 질질 싸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재명이가 겁에 질리다 못해갖고 경찰에 특수 경호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경찰들이 잘 지켜주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웃기는 현상은 이재명이하고 더불어민주당 얘네들이 주장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우리 특전사 707팀 그리고 육군정보사 HID 팀에서 이재명이를 암살하기 위해서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했고 또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실이겠습니까? 네?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겠어요?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의 법무부 DOJ죠? Department of Justice, 그 다음에 FBI,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Investigation, 네, 국무부 DOS죠? Department of State. 자, 이런 곳에서는 이재명이가 배지가 떨어지면 달러로 대북 송금을 해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법정에 기소한다는 방침을 이미 세웠답니다. ICC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에 지금 쓴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다가 미국의 국방정보국 DIA죠. Defense Intelligence Agency, 그 다음에 CIA, 중앙정보국, 이런 비밀 공작기관에 이재명이가 낙마하게 되면 거의 다 지금 낙마한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낙마하면 한미 범죄자 인도 협정에 의거해서 이재명을 안전하게 미국으로 압송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국 내의 정보사나 특전사, 뭐 해군 특수연단 같은 군 특수요원들 역시 미국의 정보당국의 요청에 의거해서 재명이가 절대로 다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고 있대요. 맘 같아서는 그냥 HK416으로 개머리판으로 막 줘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아야 되겠지.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하고 민주당 애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HID나 특전사 707이 자신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했다? 이런 주장은 전부 다 거짓말이죠. 조금 더 적확하게 표현한다면 개소리죠. 자, 지금 대한민국의 특수부대가 뭐 하는 데입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특수부대는 전쟁을 대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이에요. 즉, 북한 괴뢰도당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투할 때를 대비해서 러시아제 총만 있을까? 체코제는 없을까? 아니면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데는 없을까? 헝가리제는 없을까? 왜 없겠어요? 별의별 장비가 다 있겠지. 변복하고 있으면 저 동물의 인민군인지 국방군인지 알 수가 없지 않겠어? 이 정도로 달라지는데 이렇게 많은 장비를 보유한 우리 특수부대가 이재명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했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안 웃을 얘기죠. 응?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금 재명이가 지금 똥줄이 탔어. 지금 죽을까봐. 그런데 요즘 말입니다. 이 손톱만한 자폭용 무인 드론 모기가 개발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무인 드론 이 모기에다가 이재명이는 어떻게 생겼다, 음색이 어떻다, 그 다음에 눈이 어떻게 쪽 찢어졌다, 그 다음에 회음 부위에 점이 있다, 그거는 영화배우 뭐 김부선 씨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확실하게 그 회음 부위에 음낭과 항문 사이에 거기에 이제 점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런 생체 정보만 입력해 두면 이 무인 드론 모기가 삥 날아다닙니다. 수백만 명의 군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재명만 딱 골라냅니다. 그래갖고 귓속을 파고 들어가겠죠. 귓속에 들어갑니다.
조그마니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귀 속에 들어가서 자폭합니다. 이런 일이 piece of cake, 아주 식은 죽 먹기로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인드론 자폭 모기가 귀 속으로 들어가서 꽝 하고 폭발하게 되면 외관상은 뇌출혈 같은 것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응? 아마 정밀하게 사체 부검을 실제하지 않으면 왜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미 이 모기 드론을 날린 사람은 이미 며칠이 벌써 지나갔죠. 죽고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범인을 어디 가서 잡습니까? 범인 색출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이것만 있을까요? 자, 미국의 다르파라고 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죠.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무기 가운데는 또 CIA가, DIA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인공위성으로 올라갑니다. 인공위성에서 이재명이가 살고 있는 사무실, 이재명이가 주로 있는 국회 사무실, 집, 타고 다니는 차량, 이런 데다가 성분을 알 수 없는 모종의 빔, 광선, 레이저 같은 거죠. 이걸 발사를 해요. 그럼 그 공간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암, 아니면 백혈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게 돼요. 그럼 와가지고 무슨 독침물을 찌른 것도 아니고 총으로 쏜 것도 아닌데 그냥 오장육부가 썩어가지고 죽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자파 공격 무기 이런 것들은요 이미 70년대부터 보편화된 무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범주를 확장시 EMP 탄이라고 그러죠. Electromagnetic Pulse라고 해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든 전자장비를 파괴시켜버리고 사람들까지도 제거해버리는 그런 무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정보기관, CIA, DIA, NSA 이런 데죠. 그리고 한국의 비밀정보기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어디가 있는지. 자, 이런 데에서 이재명이 하나 제거하는 게 일이겠습니까? 일도 아니죠, 그런 거는. 응? 자, 제가 실예를 들어드릴까요? 일본에서 그간에 역사적으로 보세요. 반미하던 일본의 정치인들이 있어요. 일본 총리들도 그 가운데 있고. 자, 미국 앞에서 깝죽거리던 애들 유사한 방식으로 많이들 죽었습니다. 죽고 나지만 이유를 모릅니다. 응? 자, 그래서 일본에서 적지 않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자살을 당했는데 미국의 비밀공작기관이 어떤 식으로 공작했는지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이 책 이름이에요.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이런 책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굳이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응? 자, 미국 친구들이 저에게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그들의 언급한 바에 의거하면 이재명 따위를 암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팀은 미국 팀 말고도 중국 공산당, 예수회, 바티칸, 그 다음에 북의 대남 공작기관,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당원들, 그 다음에 대장동 및 백현동 팀들이 전부 다 이재명의 모가지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 공산당이나 로마 카톨릭 예수회, 바티칸 쪽에서는 또 북의 대남 공작기관에서는 이재명에게 야, 너 윤석열이한테 내란때 뒤집어씌워서 탄핵시켜. 이렇게 지령을 내려놨더니 이번에 아주 실패를 했죠.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 중국 공산당, 북한 대남 공작기관 이런 데서는 증거 인멸을 하려는 목적 하에 이재명이를 죽여버려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3월 26일 이재명의 선거법 2심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434억이니 450억을 갖다 좀 토해내야 되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재명이를 죽여서 이 400억 원이 넘는 이 큰 돈을 국고로 환수를 안 하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만 죽여버리면은
선거 이후에 국가로부터 보전받았던 434억인지 450억을 안 내도 된다. 이래갖고 이재명을 좀 죽여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장동이나 백현동 비자금과 연결되어 있는 이 팀들도 역시 이재명을 죽여버려. 그러면 핵심 피의자가 죽은 게 돼. 그럼 수사도 그냥 흐지부지해지죠. 그러고 나면 이제 남는 비자금 들고 어디론가 튀어서 꽁냥꽁냥 재밌게 살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때문에 자살을 당한 사람이 몇이에요? 7이에요, 8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국인이나 성남에 있는 국제마피아나 이런 거 청부, 살해업자들을 고용을 해서 이재명이를 자살로 위장해서 없애버릴 수가 있겠죠. 응? 그런데 미국 쪽 친구들 얘기는 좀 다릅니다. 야, 지금 우리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를 미국 법정에 안전하게 데리고 와야 된다. 어? 그런데 이재명이를 죽이려는 팀들이 너무 많이 붙어서 지금 이재명을 쫓기 때문에 지금 골이 너무 아프다 그래요. 이재명이가 우리 살인 청부업자들한테 요즘에 인기가 무지 높은 것 같아요. 응?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런 놈이 이제 미국 법정에 끌려가서 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관타나모로 가겠죠. 아니면 엘살바도로 가겠죠. 그리고 거기 가면 실제로 뭐가 많아요? 악어가 많아? 아니지. 전기고문, 물고문, 물레방아. 뭐 아름다운 기구가 뭐 한두 개가 아니지 그냥. 응? 딱 그런 방에 들어가잖아요. 뭐라고 안 하는데도 오줌을 쭉쭉 싸. 질금질금 싼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싸. 내가 옛날에 한번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냥 쫙 하고 오줌을 싸더라고. 응?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북한이나 중국 또 예수회 이런 데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그간에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돈을 어떻게 빼돌리고 지시를 어떻게 받아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런 비밀 사업에 대해서 모두 다 안 불면 안 되겠죠. 다 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밤이면 밤마다 이재명이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흑형들이 밀물같이 방에 들어옵니다. 자, 그 흑형들 아주 체격들이 좋죠. 그러면 이재명은 흑형들에게 소위 말해서 항문 마사지를 밤새도록 당하게 됩니다. 아마 그냥 매운 음식 먹고 설사하는 것보다도 그 항문이 더 화끈화끈해지겠죠. 죽을 맛이 됩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미국에 잡혀가서 미국에서 모든 것을 실토하기 이전에 이 이재명이란 자를 죽여서 입을 막으려고 지금 중국, 북한, 예수회, 대장동, 백현동 등등이 충분히 이재명이를 제거할 암살 작전을 전개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암살 위협을 걱정해야 될 사람이 이재명이밖에 없을까요? 말고도 또 있겠죠. 누가 있을까요? 자, 지금 홍장원이, 그 다음에 곽종근이,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부승찬, 얘네들은 아직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들아, 홍장원, 김병주, 박선원, 범계, 승찬이, 자네들 말이야. 곧 지금 목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태평성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겠니? 자,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2024년 11월 1일 제6차 한미 외교국방장관의 6차 공동성명을 보시면 한미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이 2+2, 2+2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3조 무력 공격의 정의에 대해서 새롭게 합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보시면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공격, 즉 사이버 공격, 하이브리드 공격, 이런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무력 공격을 당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한미 군 당국이 합동 군사작전을
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버 공격, 하이브리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거 개입입니다. 바로 여론 조작입니다. 또한 해킹에 해당되고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에 대한 매수 행위 등 모든 것이 다 전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한미 군 당국이 합의하여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발표하면 무력 공격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전시작전권이 주한 미군 사령관, 즉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전쟁이 선포가 되면 한반도는 주한미군 사령관, 즉 유엔군 사령관이 통제에 따라서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출판 인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이 모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체포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현장에서 사살도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민노총에 잠입한 간첩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민노총이 단체로 저항하면 현장에서 모조리 다 사살해도 무방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전시에 돌입하게 되면 간첩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1심, 단심으로 처리가 돼서 처벌이 됩니다. 다만 오직 사형에 대해서만 3심제가 허용이 되지만 이것도 신속하게 진행 처리가 됩니다. 그냥 무더기로 잡아들인 다음 군사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자네 간첩 맞지? 무기징역 땅땅땅 이렇게 하면 그냥 무기징역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북한만 간첩죄가 적용이 되고 중국은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러시아도 간첩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령관, 즉 유엔군 사령관이 한반도 전역을 모두 통제하게 되면 중국, 북한, 예수회 등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도 간첩죄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가톨릭 신부, 수녀, 사찰의 스님, 교회의 목사 등등도 모두 다 무더기로 잡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무력 공격의 정의에 대해서 사이버전, 하이브리드전 등과 같은 우주 공간에서도 발생하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 무력 공격을 받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2024년 11월 1일 한미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이 워싱턴 DC에서 2+2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22시 30분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그 후에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중국 및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선거가 공격받고 있으며 여론 조작 및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등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수차례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국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며 전시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되고 국방장관, 국무장관, 각 정보기관의 수장이 임명되고 업무 파악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납치된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납치되어 감옥에 갇히면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좀 그림이 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괴뢰 집단의 지령을 받아서 민주당이 만들었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직 대통령을 납치하는 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로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얼마나 편파적이며 엉망진창인지도 역시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최후 변론을 통해서 이미 대한민국이 중국 및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공격을 받았는지를 또한 선포하였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를 수차례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시를 선포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이 전시를 선언해야지만 전시 작전권이 주한미군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장관까지 감옥에 들어간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마저 불법적으로 공수처에 의해서 납치가 되어 감옥에 감금이 되었다가 극적으로 며칠 전 풀려났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시임을 선포하면 전시작전권이 합법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즉 유엔군 사령관이 바로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바로 유엔군 사령관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축하 파티 자리에서 갑자기 주한미군 사령관을 영상으로 호출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얘기는 어이 김정은이 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얘기가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전시작전권 이양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것을 우회적으로 은유적으로 지금 물어봤던 것이죠. 자, 그러자 주한미군 사령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 각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전시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주한미군 사령관, 즉 유엔군 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으로부터 이양받아서 정상적으로 한국군을 지휘하여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그림이 좀 가까워지시죠?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의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에는 중앙선관위에서 잡아온 중국 간첩들의 신상과 그들의 사진, 증언 등이 들어있고 부정선거에 대한 빼박 증거, 포렌식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지금 얼어버렸겠죠. 자, 이런 사실이 누구에게 통보됐을까? 바로 문형배의 친구라고 하는 이재명에게도 통보가 되었겠죠. 또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던 중국 간첩들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헌법연구관들도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중국 간첩들에 의해서 중국 대사관에도 통보가 되었겠죠. 자, 중국 대사관이 본국에 전문을 보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것을 미국의 정보당국이 중간에서 인터셉트해서 한국의 유튜버와 한국의 언론에 공개된 것이죠. 바로 어제 서정욱 변호사가 그와 관련된 얘기를 벌써 서정욱 TV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우리나라 총선에서 바로 그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중국의 공산당 화웨이라고 하는 회사의 장비가 동원됐다는 사실이 지금 미국의 주류사회에서도 이미 공론화되었습니다. 이미 객관적으로 공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벌써 어제 미국에서는 부정선거 수사에 착수를 하고 관련자들 모조리 다 감옥에 쳐넣어버리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어요. 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손에는요, 카드가 한 장 더 있어요. 무슨 카드일까요? 바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해외 비자금 리스트입니다. 이자들이 얼마나 추접하고 더러운 놈들인지는 이 해외 비자금 상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시진핑과 그 가족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비자금 리스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지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 압력을 막 넣고 있어요. 자, 근데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FBI의 캐시 파텔, CIA의 존 레클리프, DNI의 털시 게바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자빠져서 놀고 있을까요? 아니죠. 응? 아니죠. 뭡니까? 최적의 타이밍을 지금 맞추고 있어요. 최적의 타이밍을. 응? 그러니까 시진핑 뿐만 아니라 시진핑 일가 친척 가족들, 그 다음에 중국의 고위 간부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해외 비자금 이 비밀 리스트가 언론에 공개되면 청렴하고 깨끗하고 모범적이라고 했던 시진핑과 그 측근들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고 무너지게 되겠죠. 자, 이래 되면 중국 전역에서 분노에 찬 중국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 사무실을 쳐들어가 불을 지르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때려 죽여버릴 것입니다. 중국 전역이 불바다가 되고 시진핑의 정적들이 시진핑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될 거란 전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카드는 한국의 친중, 종중, 친북, 종북 세력들을 청소하고 북한 지역을 접수할 때 중국 군대가 함부로 한반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협박용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완벽한 작전 계획을 현재 완성시켜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스카이데일리 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점잖게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자, 2024년 5월 31일 후보자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범하면 북경을 폭격하겠다. 누가 한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한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시진핑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북경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네. 시진핑 자네와 자네 가족들의 해외 비자금 리스트를 공개하면 아마도 중국 전역이 불바다가 되지 않을까? 시진핑,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6월에 갈 테니 그 전까지 자리 비키고 꺼지기 바라네. 그러면 목숨 정도는 내가 살려줄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응?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습근평과 4월 달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해봐야 하는 거죠. 아니면 6월 달에 정상회담 할 거다. 또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좌우지간에 4월 달에 정상회담 하던 6월 달에 하던 자, 항복 문서를 받기 위해서 북경에 내가 간다. 자, 시진핑, 내가 가기 전까지 넌 빨리 자리 비우고 떠나. 응? 이거 하라고 지금 대내외적으로 미 정보기관의 용맹스러운 미국의 공작관들에게 이런 지령을 지금 하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언급을 하겠죠. 나는 시진핑 주석을 아주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난 그 사람이 좋아요. 중국을 하루아침에 거지 국가로 만들고 농업 국가로 만들었으니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을 꼭 만나서 할 얘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훌륭한 연기를 하겠죠. 생각만 해도 판타스틱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서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잡은 중국 간첩들, 중국 해커들, 이 중국 공작원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곳곳에 이 양아치 쓰레기 162명이 한미의원연맹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에요. 북한 비핵화가 명문화되어 있는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에 이 똥개 162마리가 서명을 했어요. 자, 바이든 행정부 때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핵무기를 버리지 않으면 김정은을 암살해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의 진짜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고, 그 북한 비핵화는 외견상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정할게. 그런데 핵무기를 버리지 않으면 김정은이를 제거한다. 말이 좋아 제거지 뭡니까? 알바그다디처럼 혹은 슐레이마니처럼 숫덩이가 돼서 변하겠죠? 몸에 지방이 많으면 오래 탈 텐데. 그러고 나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얘네들 그 친중 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전부 지금 겁에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162명이나 되는 이 친중 성애 아이들이 전부 다 한미의원연맹에 가입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충성맹세를 했어요. 뭐라고? 충성! 하면서 대통령님 잘 봐주이소. 이러고 이제 꼬리를 좀 흔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심지어 주중대사 시절에 가족 모두가 2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사업을 망했는데 오히려 돈을 벌어서 나온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주중 한국대사는 권영세입니다. 이 권영세가 한중의원연맹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한미의원연맹에도 가입을 했어요. 살려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는데 여기 가입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의 가랭이가 안 찢어질까요? 반드시 찢어집니다. 회음부가 찢어져가지고 허벅다리가 두 개로 나눠져요. 응? 자, 그런데 중국 대사관이 북경 본국에다 보낸 전문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이후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할 것이다. 라고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지금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이미 중국 대사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용도 폐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청신호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용도가 폐기된 이재명이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없애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이재명이 어디로 좀 숨어버렸죠. 이 녀석이 좀 어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겠죠. 더워집니다. 이재명, 그 다음에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부승찬, 홍장원, 곽종건. 자네들 말이야. 잠잘 때 꼭 모기장을 잘 쳐놓고 자기 바랍니다. 응? 만약에 미국산 뇌연모기에 귓구멍이 뚫리게 되면 뇌출혈 내지는 심장정지로 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응? 국민 여러분, 기뻐들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밀 공작에 의거하여 한국 내에 친중, 친북, 종중, 종북 간첩 세력들이 모두 낚여버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진핑과 한국에 암약하고 있던 친중 친북 간첩들을 모두 낚아버리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잡은 물고기를 몽둥이로 두들겨서 살점을 부드럽게 만들고 토막을 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전 국민들이 축제를 벌일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삶아서 혹은 쪄서 아니면 튀겨서 볶아서 여러 가지의 요리법이 있을 텐데,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이자들을 많이 두들겨, 북어 같은 경우는 두들겨야 맛이 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명이나 박선원 이런 애들은 좀 몽둥이로 많이 두들겨서 뭐 탕수육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러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